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오늘은 자유의 여전사, 여권 내 쓴소리 메이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자유의 여전사? 예. 네, 요즘에는 뭐 또 무슨 참칭 보수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면 보수 참칭이라고 막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쓴소리하면 뭐 이렇게 쓴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하니까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서로 간에 쓴소리하는 걸 다 싫어하죠. 두 거대 정당들이. 예, 그 정수신 변호사 자녀 학폭 사건 방금 전에 이제 박상수 변호사 나와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거는 그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을 법한 사건인데 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당시 검사랑 같이 근무했던데 몰랐을까요? 이거는 인사검증 단계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때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가 KBS 기자 지금 본사의 기자 숫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장 검사 정도면 우리로 치면은 거의 주관 뭐 이런 사람인데 부장이나 주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런 소송을 하고 있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KBS에 보도가 됐는데 그 KBS에 보도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뭐 국장이나 본부장이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보 보고를 다 하죠. 이거는 지검장한테 정보 보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보고 다 받으셨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알았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추궁을 해도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근데 알았는데 왜 넘어갔을까?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 폭력을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형사상 처벌이 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연좌제 심지어는 실제로 지금 우리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연좌제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좌제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없지 않냐.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이게 이제 그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나 이제 학폭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은 거죠.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 그나마 그래도 주말 사이에 임명 취소는 재빠르게 한 게 그나마 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임명 취소라기보다 본인이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대통령실 그때 나온 입장을 보니까 임명 취소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난리가 났었죠. 워낙에 난리가 났었고요. 저는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임명이 됐다가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가 사퇴를 한 배경에는 아마 이제 아들의 학교에까지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서울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들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제 서울대의 입학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정순신 변호사도 정시다. 이거를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정시라 근데 사실은 정시라고 하더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면 학폭이 정시라고 해서 학폭
경력 이 이력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죠. 제도 자체에 이런 관해서. 시비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계속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검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왜 이런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시스템은 인사 검증할 때 이거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송이라든가 그렇죠. 뭐 가족과 관련된 소송 또는 이제 고소고발 이런 건 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가 이거를 있는데 안 썼을까? 거짓말했나? 아니요라고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착각을 해서. 근데 전 그거 현재 진행되는 소송.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업무방해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업무방해한 거다? 아니 본인이 그 대통령실 내지는 그 법무부에 그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한 거죠. 미개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방해죠. 이거 형사 범죄죠. 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럼 정순신 변호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검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 인사검증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게 하고. 만약에 이 아들의 이런 학폭 문제나 이런 것들이 떠들썩하지 않았고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다 방송도 됐고 이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같은 동료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교환해서 낙점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 정순신 변호사가 상당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낙점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 검증한 기관들한테 다 책임이 있다고 보이죠. 그렇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 이현주 국민의힘 의원은 좀 이따가 이슈오도독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천천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지금 당장 나왔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순신 변호사한테 이제 고맙다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 떴었다가 뭐 이제 사람들이 좀 까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슈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 국민 여론이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학폭이나 무슨 땅, 부동산은 영향 미치죠. 당연히 미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원 100%잖아요. 당원 같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조직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아마 이게 판세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당원 여론조사의 문제가 그런 거죠. 이 어떤 흐름이나 이런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나와도 이게 시끄럽긴 한데 판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뭐가 이슈가 나와도 당원 투표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자리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단체장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그래서 경선을 하더라도 이 국민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2-3%? 2-3%. 네. 근데 그럼 이게 결국은 문제가 이제 김기현 심각하죠. 후보가 된다. 되고 나서 문제가 되겠죠. 되고 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최고위원 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최고위원 쪽은 뭐 지금 보면 최고위원의 의미라는 게 거의 뭐 사실은 이제 단일 그 대표한테 다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이게 단일 지도 체제라서 대표한테 모든 게 좌우가 되니까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이고요. 최고위원의 의미는 뭐에 있냐면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낙마되는 과정에서
4명인가요? 4명이 그렇죠. 뭐 이렇게 사퇴하면 저절로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최고위원회 낙마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돼 있죠. 그게 2명? 그게 그렇죠. 그리고 예. 2명이죠. 2명을 확보하느냐 최소한. 예. 그러면 그래야 자기가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준석계에서는 한 명 들어가도 힘들다. 뭐 나머지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또 나머지가 좀 다르죠. 어떤 성향이냐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성향 내지는 우호적인 성향이 최소한 2명 들어가.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장해찬 같은 경우는 웹소설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네. 그거는 당원들의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시끄럽긴 할 텐데 그리고 좀 실망은 하겠죠. 네. 하지만 투표에 약간의 아주 미미한 영향은 미치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조금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분이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계속 좀 따라다니겠죠. 따라다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태도가 좀 이 과정에서 태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일주일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상황도 이따 좀 짚어보고요.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슈 오도독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8일 최경련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